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릭선이에요. 저번 시간에 예고한 대로 오늘은 그 영어의 역사에 대해서 핵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영어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충 이 원이 100%인데 한 독일어가 한 4분의 1, 그리고 프랑스어가 4분의 1, 라틴어가 4분의 1, 그리고 나머지 뭐 그리스어라든지 요런 것들이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한 4개 언어가 이래 짬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데 예외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 이유가 실제로는 예외가 아니고 그 단어가 영어로 들어오면 그 단어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문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로 말하는 뭐 문법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단어가 들어오면서 그런 문형들이 같이 들어오니까 이제 예외가 많고 뭐 딱 문법으로 딱 말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짬뽕으로 돼 있다는 거 그걸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옆에 보면 출처가 윤문법 TV에서 요 그림을 가져왔는데 그 유튜브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친구가 또 더 상세한 또 그런 거를 또 소개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 더 자세한 거는 혹시 필요하면 그걸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어의 이전 역사. 자, 에릭슨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의 이전 역사, AD 410년 이전, 영국 땅, 브리튼 섬에 원래 살던 민족은 컬트족이고, 그 AD 43년에 로마가 침입해왔어요. 그때 기독교, 가톨릭이 전파되었고요. AD 410년대 로마가 멸망했고, 앵글로색슨족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음, 여기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잉글랜드를 거기 있는 거를 브리튼 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옆에 오른쪽 보면 앙겔론 반도라고 있죠. 그 앙겔론 반도에 없는 종족이라 해갖고 앙글로족인 거예요. 그래 오, 거기서 브리튼 섬으로 로마가 망하자 이제 로마의 지배할 때는 로마가 워낙 세니까 이제 요런 변방 민족이나 이런 부족들이 꼼짝을 못 하는데 로마가 망하면서 이제 혼동의 시대가 와요. 그러면서 이제 앙겔론에 있는 앵글로족들이 브리튼 섬으로 침입을 옵니다. 원래 브리튼 섬에는 컬트족이라는 종족이 살았어요. 그래 앙겔론족들이 이제 힘이 세니까 이제 쳐들어오게 되고 이제 컬트족은 밀려가지고 지금 뭐 아일랜드라든지 위쪽에 스코틀랜드라든지 웨일즈라든지 이렇게 밀려나가요. 그러니까 같은 지금 현재도 자기끼리 원수들이라서 지금도 굉장히 서로 싸웁니다. 오, 그래서 지금도 원한 관계가 있어요. 네. 원수끼리 한 가족의 원수끼리 사는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영국 젠틀맨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는 홀리건 뭐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축구 경기 같은 거 하면 굉장히 폭력적으로 뭐 응원을 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영국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대 영어가 이제 앙글론 반도에 있는 앵글로 색슨족이 이제 브리튼 섬으로 잉글랜드, 지금 잉글랜드라고 하는 그쪽에 침입을 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요걸 한번 에릭슨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대 영어, 올드 잉글리시, AD 410년부터 1066년까지. AD 410년에 브리튼 섬에 앵글로 색슨족이 침입하여 토착힌 컬트족을 몰아냈습니다. 이후 북부 고대 게르만, 독일어를 쓰는 앵글족, 색슨족 뿐만 아니라 주트족 등 부족들이 대규모로 이주하여 잉글랜드, 영국이라는 국가를 만들고 정착합니다. 앵글로색슨족이 사용하는 북부 고대 독일어가 고대 영어의 기원이 됩니다. 그것이 현대 영어의 대략 4분의 1 정도 차지를 합니다. 예를 들어 about, of 등이죠. 여기 보시면 AD 410년 정도에 이제 앵글로 색슨족이 이제 컬트족을 몰아내고 이제 잉글랜드라는 나라를 만듭니다.
그래 거기서부터 영어가 출발이 되고 이거를 올드 잉글리시라고 불러요. 그 올드 잉글리시의 그 원래 민족이 북부 아까 앙겔론 반대 봤었죠. 그러니까 북부 고대 게르만족이에요. 게르만이라는 말이 그냥 읽으면 게르만이라고 읽고 그 영어식으로 읽으면 저머니 그 독일이라는 말입니다. 그 게르만이라는 말하고 독일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고 그래 그 북부 그 게르만족 그러니까 독일어를 쓰는 고대 독일어를 쓰는 그 앵글로 색슨족이 이제 잉글랜드를 차지하면서 이제 영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뭐 기초 단어들, 뭐 전치사들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단어들, 우리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이제 쉬운 영어들 다 거기부터 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AD 1066년도에 이제 중세 영어 시작이 됩니다. 요걸 에릭슨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세 영어 1. Middle English AD 1066년부터 1500년까지. AD 1066년에 프랑스 노르망디의 기욤이 브리튼 섬을 정복하여 통치합니다. 이후 영국왕 윌리엄 1세로 이름을 바꿉니다. 프랑스 노르만인 프랑스어를 쓰는 층이 상류층이 되고 잉글랜드인 고대 영어를 쓰는 층이 하류층이 됩니다. 교회, 가톨릭, 행정기관, 라틴어 그런 식으로 세 개 언어가 혼용 사용이 됩니다. 이때 영국인이 프랑스어를 고급지다고 생각해서 대거 영어로 유입합니다. 예를 들어 고대 영어에서는 sheep, 양, cow, 소, swine, 돼지, ask, 요구하다 등의 단어가 있지만 프랑스어에서 들여온 단어들은 mutton, 양고기, beef, 소고기, pork, 돼지고기, demand, 요구하다 등이 있습니다. 그 중세 영어가 이제 1066년도에 시작되는데 프랑스 노르망디라는 곳이 있어요. 앞에 지도를 한번 처음에 아까 지도가 있었죠. 여기 보면 브리튼섬 밑에 노르망디라는 곳이 있어요. 이 노르망디가 원래 프랑스 땅인데 저 앙겔론 반도 그 위에 지금 뭐 핀란드쯤 될라나? 그 북부 우리로 치면 바이킹족들 이런 친구들이 또 뭐 이제 영국도 쳐들어오고 뭐 프랑스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때 프랑스 왕이 골칫덩어리였는 거예요. 그 이 해적들 같은 그런 친구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음, 자꾸 해적질을 하지 말고 노르망디 쪽에 있는 땅을 줄 테니까 거기 정착을 해라. 그래갖고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종 관계가 돼요. 우리로 좀 봉건제죠. 그러니까 제후들이 그 황제한테 바치듯이 이제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 노르망디라는 뜻도 노르스만입니다. 그러니까 북부의 사람들, 그러니까 바이킹족들 사는 곳이래가 노르망디라고 돼요. 근데 그 역사가 아이러니컬하게 이제 다시 또 뒤로 한가 봅니다. 역사가 아련한 게 이 프랑스 노르망디에 있는 그 기욤이라는 그 이제 제후라고 해야 되나? 뭐 그걸 역사에서는 공이라고 하는데 기욤 공이 영국을 이제 침략을 해갖고 전쟁을 벌이는데 이겨버려요. 그러면서 노르망디의 제후국이 되고 영국의 이제 전체 왕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류층은 이제 프랑스인이 되니까 노르망디 프랑스 되니까 이제 상류층은 프랑스 말을 쓰고 이제 그 하층민들은 이제 영어를 쓰면서 굉장히 이렇게 이제 허접한 이제 영어가 돼요. 그 파괴가 되면서 그 이때 놓은 형식이 사형식이라고 뭐 전치사 없이 뭐 쓰는 뭐 그런 영어들이 이제 그 하층민들이만 쓰니까 뭐 규칙도 없고 그냥 의사만 통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아까 이제 상류층들이 프랑스인이 되니까 또 프랑스가 좀 고급적인 느낌이 있죠. 귀족적인.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고급적인 말로 받아들입니다. 뭐 우리나라가 뭐 옛날에 한문이나 한자 같은 거가 굉장히 고급지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잖아요.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고대 영어가 기본적인 말에서 이제 프랑스 말에서 이제 그렇게 음식이라든지 이럴 때 썼습니다. 자, 이제 이러다가 요 중세 영어 2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세 영어 2. Middle English
AD 1066년부터 1500년까지 1215년 영국 영토인 프랑스 노르망디를 잃습니다. 이후 1337년 프랑스 왕조 혈통인 영국 왕이 프랑스 왕위를 요구하며 백년 전쟁을 일으킵니다. 백년 전쟁 1337년부터 1453년까지 이것으로 인해 영국과 프랑스의 사이가 매우 나빠집니다. 이후 프랑스어 아웃 선언 그렇게 해서 수거, 구동사가 생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에서 들어온 말들 중에서 postpone, 미루다, demand, 요구하다, expect, 예상하다 등이 있었지만 중세 영어 put off, 미루다, ask for, 요구하다, look forward to, 예상하다로 바꾸게 됩니다. 결론이 아이러니합니다. 현재 프랑스어와 구동사가 다 같이 사용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아까 그 프랑스 노르망디 제후가 이제 영국을 침략을 하고 이기면서 이제 그 영국 땅 전체와 노르망디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프랑스 왕 입장에서는 내 밑에 있는 제후국인데 이 친구가 프랑스보다 더 부자고 더 큰 땅을 차지하고 풍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노르망디 땅을 뺏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프랑스의 노르망디와 영국을 겸임을 하고 있는 왕 입장에서는 이제 노르망디 땅이 뺏기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프랑스 말을 안 한다고 이제 그러니까 그 귀족들도 프랑스 말을 버리고 그 영어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쫓겨났으니까 프랑스에서. 이제 그러다가 뭐 여기서 백년 전쟁이 터집니다. 그 프랑스하고 그 영국하고 이제 그 유명한 전쟁이죠. 이러면서 그 원수가 됩니다. 우리도 일본하고 임진왜란이라든지 뭐 일제시대 때 거치면서 사실은 이웃국이지만은 이런 전쟁에 대해서 사실은 원수처럼 돼 있잖아요. 그 이웃끼리 참 잘 살기가 힘듭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영국에서 프랑스를 몰아내자. 이제 그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우리가 학교 때 배운 수거라는 구동사를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여기 보면 postpone 이제 미루다 이제 이 말을 쓰지 말자 프랑스어니까 그래서 put off라는 말을 만듭니다. 근데 postpone은 좀 저는 이해가 되는데 put off가 왜 미루다 이게 끈떡끈떡 안 되는데 그 말을 쓰지 말자고 이제 순수한 그 영어 올드 잉글리시에서 가져와서 좀 그렇게 매치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별도로 외워야 되는 거죠. demand도 ask for 그리고 expect도 look forward to 뭐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원어민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그 구동사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차라리 위에 있는 프랑스 쪽에 온 게 좀 탁탁 느낌도 오고 말하기도 좋은데 이건 두 단어가 연결되니까 실제로는 조금 쓰기 힘드는데 실제로 원어민들은 밑에 구동사가 쓰기 쉬워서 일상 언어에서는 이걸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현대에서는 이제 이 두 개를 동시에 같이 쓴다는 거죠. 그러면서 언어가 굉장히 풍부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500년부터 근대 영어로 들어오는데 뭐 딱 1500년은 딱 잘라 말할 수 없어요. 그 근방을 보통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요 밑에 있는데 그건 에릭슨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대 영어 Early Modern English AD 1500년부터 1700년까지 인쇄술 발달 1476년부터로 불규칙한 철자와 문법이 통일됩니다. 그 다음 셰익스피어 1564년부터 1616년의 등장 영국의 무분별하게 라틴어, 그리스어로부터 단어가 유입됩니다. 그것은 셰익스피어가 수많은 라틴어 기반 신조어를 만들어 자신 작품에 예를 들어 햄릿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import 그 in 플러스 port가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in은 an, port는 그 항구 있죠. 그러니까 명사로는 항구고 동사로는 그 항구에서 이렇게 나른다 이렇게 뜻이 확장돼서 안으로 나른다 해갖고 import 수입한다. 바깥쪽에 있는 걸 안으로 가지고 온다 이런 뜻이고요. 항구를 통해서. 그리고 export는 바깥, 그리고 port는 항구를 통해서 이제 밖으로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출하다 이렇게 됐고 persist, 뭐 conceive, resist, deceive, persist,
perceive 뭐 이런 말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토착 게르만계 어휘, 고대 영어의 비중이 낮아지고 영어 어휘가 획기적 확대로 문학과 학술 언어로 강력한 언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가 굉장히 풍부해져요. 그 셰익스피어가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었죠. 그 뭐 셰익스피어 한 사람을 인도와도 못 바꾼다는 영국에 그런 말이 있는데 난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근데 이런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을 세계 강국으로 만드는데 그 문화가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 문화의 토대가 된 셰익스피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뒤에 야사가 뭐냐면 그 셰익스피어 이후에 영영사전이 만들어져요. 그 영영사전을 만들 때 셰익스피어 작품에 있는 뜻을 가지고 영영사전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뭐 영영사전의 아버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영국에서 이제 획기적으로 이렇게 그 올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 현대 영어 뭐 그러니까 에릭슨 읽어보겠습니다. 현대 영어, Modern English, AD 1700년부터 현재까지. 영국에서 신대륙, 미국 이주가 본격화되어 미국이 영어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영어 비중이 커집니다. 16세기에 영어 사용자가 약 600만 명에 불과했지만 영국인들의 미국 이주로 미국이 영어를 사용하게 되고 미국이 국제사회를 주도함에 따라 영어의 영향력이 커져가서 21세기 초 8억 명 이상이 사용합니다. 영어가 과학기술이나 학술 언어로 자리 잡아감에 따라 세계 공용어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한 1700년부터 이제 그 영국에서 종교 탄압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신대륙 미국으로 이렇게 가면서 미국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래 뭐그 미국도 뭐 중간에는 또 뭐 프랑스 땅이었다가 뭐 우여곡절을 겪게 돼요. 그러면서 뭐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그 이제 영국이 이제 그 땅을 다 사가지고 영국 식민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세금 문제하고 뭐 이런 거면서 미국의 독립 전쟁이 일어나고 뭐 그러면서 영국하고 분리가 되죠. 근데 이제 일단은 영국의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그 미국 전체가 이제 영어를 사용하게 됐고, 근데 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또 우여곡절 하다가 뭐 미국이 이제 세계 강국으로 떠오르죠. 역사가 짧은데도. 그러면서 미국이 세계 1등 나라가 되고, 그 미국에서 영어를 사용함에 따라서 이제 영어가 완전 획기적으로 인구가 늘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그때 당시 때 영국의 식민지도 굉장히 많았죠. 뭐 인도라든지 뉴질랜드, 호주, 뭐 또 캐나다도 뭐 그 프랑스하고 조금 섞어 쓰지만은 또 뭐 영어를 쓰게 되고 그런 식으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영어를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영어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풍부해지니까 이제 그는 과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영어를 중심으로 다 움직이게 됩니다. 신기술들이. 그래서 이제 영어가 뭐더 획기적으로 되고, 우리도 뭐 진짜 영어를 배우지 않으면 좀 국제적인 뭔가 일을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 영어로 모든 계약서라든지 국제적인 규범, 뭐 법률 이런 것도 다 국제로 넘어가는 순간 영어로 다 통일이 돼 있죠. 그 이거 앞에 설명한 거를 제가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맵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요것만 딱 그 영어를 배울 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그 저는 영어 하는 사람한테 요거를 먼저 알려주고 영어를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 AD 410년에 아까 올드 잉글리시 게르만 북부 게르만 앵글로 색슨족들이 이제 잉글랜드에 와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1066년도에 프랑스 노르망디 그 아까 기욤 그 공이라고 했죠. 여기는 그냥 왕이라고 표현했는데 아무튼 거기 있는 제후 왕이 이제 영국을 이제 전쟁을 해가 이겨버는 바람에 그 프랑스어가 이제 영국에서 상류층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1066년이고, 그리고 1500년 전으로 아까 인쇄술 발달, 그리고 셰익스피어, 그러면서 셰익스피어가 그 라틴어를 어원으로 갖는 그 우리로 지금 한자 같은 그런 거를 가져와 갖고 말들을 만들고 그거를 자기 작품에 하고, 근데 이때 이제 셰익스피어가 워낙 유명한 분이었어. 이제 거기서 연극을 올린다 이러면 뭐
완전 우리로 치면 뭐 비기트를 치는 뭐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 라틴어가 이제 급속도로 이제 그 영국에 뭐 그 정착이 됩니다. 그리고 1700년도 전후로 그 신대륙 그러니까 그 영국에 있는 그런 종교 탄압받는 분들이 이제 신대륙 가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그리고 어휘가 너무 풍부해지니까 이 과학 기술이라든 학술언어로 이래 그 프랑스어를 뛰어넘었죠. 근데 영어가 실제로 어려운 이유가 사실은 이제 다른 언어에 비해서 4배라고 보셔야 돼요. 그 4개 언어가 그러니까 게르만어, 그러니까 독일어, 프랑스어, 라틴어 이게 뭉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가 어려운 이유가 이제 4개 언어를 하는 거죠. 그리고 현대 영어도 지금 엄청나게 영어로 단어가 들어와 있죠. 뭐 우리나라 지금 뭐 대박 뭐 이런 말들이 지금 영영사전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한국말 중에서도 그 이제 지금 영어로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렵고 그런데 영어는 이제 저 조사가 없으니까 영어 단어가 들어가면서 이 단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문형이 들어가요. 우리로 지금 문법이 들어가는 거죠. 그 형식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단어를 아무리 외워도 영어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문장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최종은. 그러니까 근데 어려운 문장은 못 외우니까 그 짧은 그 상용 그런 거를 외워가지고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한국 영어 공부에서는 그 부분이 너무 약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 영영사전을 공개를 했고 그 하는 방법을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어원으로 하는 거 뭐 이쪽으로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입니다. Have a nice day.